내가 소장 가치를 하기 위해 좀 더 특별한 차가 원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한정판을 사실 원하는 거죠. 센토 DH 같은 경우에는 열대 한정판으로 생산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1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어쨌든 멋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엄청난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부가티 센토 DH입니다. 근데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첸토 DH라고도 발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 에토레 부가티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부가티 EV110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이퍼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이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센토 DH, 이탈리아어로 110을 뜻한다고 합니다. 얘가 사실 부가티 시론의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같은 파워 트레인을 장착하고 있지만 무게가 좀 더 가벼워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댓글로 오빠님 센토 DH 리뷰 좀 해달라고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제가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센토 DH 같은 경우에는 열대 한정판으로 생산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1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싼 자동차 순위로 3위인가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차입니다. 열대 한정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벌써 판매가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하이퍼카 리뷰할 때 몇 번 이야기했듯이 공개되고 이 차를 팝니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미리 VIP들을 대상으로 초대를 한 다음에 이 차량을 우리가 만들 건데 사실래요? 라고 먼저 권유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VIP들은 무조건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하이퍼카 중에서도 한정판 하이퍼카들의 판매 방식입니다. 부가티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없는 한정판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정판 중에 한정판, 하이퍼카 중에서도 끝판왕을 구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맛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퍼카도 사실 많지만 내가 소장 가치를 하기 위해 좀 더 특별한 차가 원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한정판을 사실 원하는 거죠. 같은 파워 트레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대 한정판,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과격함의 끝이에요. 그런 좀 독특함을 위해서 가격은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부가티 시론을 바탕으로 EV110을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말발굽 모양의 부가티 특유의 그릴이 재해석되어 시론보다 좀 더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릴 보면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그릴 보면 부가티 시론은 이따만한데 이 지금 센토 DH는 요만하게 자그만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조금 더 그릴이 작아졌다는 걸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티를 원래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돈데크만이라는 거 알아요? 시간 탐험 여행에 나오는 그 주전자 모양의 돈데크만? 그거에 별명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센토 DH는 돈데크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네요. 그릴이 워낙 존재감이 좀 작아지고 좀 앞범퍼의 그런 라인들, 그리고 헤드램프가 좀 더 날렵하게 뽑혀 있어서 기존의 둥글둥글한 부가티의 느낌을 많이 없앴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네요. 또 문 여는 방식도 살짝 좀 독특해요. 일반 실온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좀 독특한 문 열리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일반 실온과의 차별화를 좀 더 뒀고요. 그릴에 위치했던 배치는 후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실온에 C 모양의 B필러 기둥이 사라져서 EV110과 같은 5개의 타원형의 공기 흡입구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의 LED 헤드램프는 얇고 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약간 컨셉카 아니야 라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요. 보통 이런 하이퍼카의 한정판 모델들은 컨셉카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는 편입니다. 양산 차랑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런 과격함을 많이 넣는 게 이런 하이퍼카 한정판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후면부의 램프는 8개의 요소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좀 확 눈에 들어온다? 테일램프가 8개의 요소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간 크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중간식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실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어 윙 역시도 EV110 SS와 같이 돌출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거대한 리어 디퓨저와 세로형 쿼드 머플러가 위치가 되어 있어서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전투기를 형상화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하단에 커다란 리어 디퓨저가 있잖아요. 머플러도 있고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불편한 점이 여러분들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살면서 이 차를 탈 일이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차를 제가 만약에 탄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차는 주차장에 보면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 주차장 보면 이렇게 그 뒤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보도블럭 같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디퓨저가 다요. 그래서 일반 아벤타도르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도 그 디퓨저가 그 부분에 닿아서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센토 DH는 거기 닿으면 그냥 100% 깨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파워트레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0L W16 쿼드 터보 엔진으로 무려 1600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하며 제로백은 2.4초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로백은 뭐 큰 효과가 사실 없어요. 이 정도 하이퍼카가 되면요, 제로백보다는 제로200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2초대 슈퍼카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퍼카들은 제로백보다는 제로200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200은 6.1초밖에 안 돼요. 웬만한 스포츠카 슈퍼카의 제로100 수준을 이 부가티 센토 DH는 제로200에서 성능을 보여주고요. 제로300도 거의 넘사벽이에요. 무려 13초 만에 제로300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다른 슈퍼카들은 하루 왼종일 가야 되는 수치를 눈 깜짝할 새 만에 이 부가티는 도달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속도는 최고 380km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는 부가티 시론보다 100마력이 높은 출력과 경량 유리, 지금 보면요, 유리가 다 경량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일반 유리가 아니에요. 경량 유리와 와이퍼, 탄소 섬유로 된 스테빌라이저 등을 사용해 무게를 무려 20kg 가량 감량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슈퍼카나 하이퍼카들은 1kg 줄이는 게 굉장히 큰 기술력의 차이예요. 근데 무려 20kg가 줄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무게를 줄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요, 유리, 뭐 뒤에 엔진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리, 일반 유리가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이나 강화 유리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 모델들 보면은 뭐 이런 일반 유리가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 같은 좀 가벼운 소재로 된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센토 DH도 그런 재질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00마력 올린 차량이잖아요. 근데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엔진 베이스가 뚫려 있어서 기존의 부가티 차량들과 다르게 엔진 베이스가 유리 커버를 달아 놓았지만 루프에 낙하 덕트를 설치함으로써 냉각의 문제를 좀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이런 미드십 엔진 차량들이 엔진 열기를 식히지 못해서 좀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2기통 엔진을 장착한 뭐 아벤타도르만 해도 엔진의 열을 빼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빼려고 보통 후기형에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 부가티 센토 DH 역시도 일반 실온보다 엔진의 열을 좀 더 빨리 배출하기 위해 지금 낙하 덕트를 설치해서 냉각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엔진룸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을 설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좀 더 쉽게 빠져나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이기도 합니다. 아, 우파가 이런 좀 소설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하이퍼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타기보다 해외 현지, 유럽에서 이런 하이퍼카를 구매하시고 거기 두고서는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 지금 하이퍼카를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부가티 베이론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단순히 타이어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해외로 다시 보내야 할 정도로 되게 까다로운 AS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하이퍼카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서 이목을 끄는 것보다 그냥
해외에서 사서 해외 별장에 세워놓고 해외에서 좀 시선 같은 거, 왜냐 또 이런 하이퍼카를 사면 집중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사서 해외에서 좀 자유롭게 타고 다니고, 그 메이터먼트 좀 그 AS 역시도 해외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좀 아쉬운 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뭐 부가티가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고, 도로 오토모티브에 보면 부가티 실온도 사실 지금 실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하이퍼카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매니아분들의 눈요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샌토 DH를 보면 진짜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온의 그런 자랑하는, 뭐 부가티에 좀 자랑하는 C 모양의 그런 라인들도 많이 없어지고, 옆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의 그 에어 덕트가 생겨서 좀 더 공격적인 느낌도 나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앞에 전면부 디자인만 살짝 부가티 느낌이 나고, 그 외쪽으로는 부가티보다는 좀 다른 차의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사실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해외로 날아가서 이런 샌토 DH를 실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을 보면은요, 센터락 휠이 들어있는데 요것도 아마 실온과 비슷하게 일반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 센터락 휠 락을 통해서 풀어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타이어 교체하는 비용이 웬만한 돈 1,000만 원 이상 되는 굉장히 비싼 금액을 자랑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샌토 DH의 디자인을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멋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부가티 실온 영상도 저희가 실제로 뉴욕 모터쇼에 가서 둘러봐서 리뷰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좀 여기 상단에 여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대밖에 없는, 정말 그 단 한 대밖에 없는 부가티 영상도 우리가 찍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멋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부럽기만 한데요.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괜히 보기만 하니까 침만 흘리네요. 근데 막상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굳이 저거까지 살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너무 먼 차라서 그런가? 별 감흥도 사실 없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현실적인 슈퍼카만 사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거 샀던데? XC90? 볼보 XC90. 그래서 그거 손흥민 선수도 살만한 클래스 되지 않나? 근데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